일단 저는 한 달간을 바쁘게 뛰었고요. 네. 업무 보고 받고 기관 방문하고 시민들 면담하고 그다음에 결제하고 그다음에 행사 참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면담 그리고 행사 시 조우하게 되는 많은 시민들 그분들로부터 나온 말씀들인데 민선 8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그리고 시정 슬로건이나 그 다음에 방침을 매우 의미 있게 잘 결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광양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참 뿌듯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선거 과정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저의 선거운동원이 되어주셔서 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늘 상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많은 격려와 또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제가 네 가지 큰 의미를 두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난국을 거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계층이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들인데,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금 쪽으로 지급을 했었고, 아동 학생들에게는 이렇다 할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 계층 중 하나인 아동 학생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보면 아동과 학생 때 가장 자금 소요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지원금이나 또 성별로 두텁게 지원해주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아동에게 중점을 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이제 우리 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인구 절벽, 다시 말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등장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 운동, 출산율 제고 정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리고 절박한 정책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늘 국가에다가 세출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라. 100년 후면 이대로 가면 나라가 없어지는데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이 무너졌습니다. 0.8 무너지고 0.7 무너지고 0.6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100년 후에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 대책만큼 절실하고 또 소중한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출 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하는 게 제가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중앙정부 시책을 지방적인 차원에서도 구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일관된 소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주는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중에 조금이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광양에 직장을 두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광양에 자발적으로 들어와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강제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30, 40대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아이 양육 문제, 문화 문제, 그 다음에 뭐 또 과외를 시키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외 문제, 그 다음에 생활 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이들에 대한 두터운 배려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에게 100만 원을 선별로 두텁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는 또 보편 지급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논리가 충돌이 되고 사고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00만 원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또 의회도 일단 시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또 성질있게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30대 70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와 우리 시가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니다. 똑같은 목표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와 목적이 결국은 시민의 후생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좁혀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의 협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방 정치나 지방 행정이라는 게 생활 정치고 생활 행정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생각이어야 된다.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둬야 하는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가 불가피한데 지금 세계가 요구하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있는 게 탄소 제로입니다. 탄소 제로 산업이 그러면 무엇이냐? 탄소 제로 산업과 최첨단 신기술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포스코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그 다음에 앞으로 포스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소에너지 산업,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 또 뭐 그 이외에 또 새로운 산업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탄소 중립
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2차 전지 산업과 수소 에너지 산업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포스코가 그동안에 철강 위주의 산업 구조를 신산업과 병행해서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가장 다행스럽고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스코로 하여금 이런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광양에서 포스코가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에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포스코와 광양시의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포스코가 투자 의향이 있다면 저는 그 투자 의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제가 좀 관심 있고 궁금한 분야인데 시간이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플랫폼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우리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유아기, 소년기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그 생애 주기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약간 세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시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맞게 복지 정책을 추출해 낼 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최소한 복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 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당시에 그 절박했던 심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시민들께서도 저의 이러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로지 시민들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그리고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우리 광양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사심없이 일을 해나갈 때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